안녕하세요. 챔프전 3차전 끝났습니다. 오늘 이거 리뷰 콘텐츠를 좀 만들려고 경기를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버려서 조금 김이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챔프전에서 가비지가 나오기 보통 힘든데 그것도 3차전에서 2대0으로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3차전에서 가비지가 나왔다. 네. 좀 충격적인 결과이고요. SK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졌다. 네, 일단 기록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양팀 주전 라인업 기록을 한번 가져왔는데 어느 한 선수라도 그 매치업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안영준은 이제 3점을 하나도 못 넣고 오세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상대 LG의 매치업 상대들보다 못했다. 이기는 매치업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3점이 야투율이 20%, 3점 성공률이 20%다. 근데 이게 확률도 확률이지만 이게 5개를 넣어서는 게임을 이길 수가 없죠. 더군다나 2개는 가비지에 나온 거라서 3개를 그러니까 경기를 통틀어서 3점슛 3개를 넣었다는 얘긴데 3개로 넣고는 어떠한 경기도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고 이게 이 챔프전 시리즈 내내 3점이 말을 안 들어요. SK가 슛이 안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계속 제 시리즈 내내 계속 되는 것이 원희에 대한 LG의 디펜스. 결국 이제 원희 이외에 다른 선수들의 기회가 나오는 것인데 그 기회를 계속해서 살리지 못하고 있고 이 원희에 올인하는 LG 수비를 응징하려면 다른 곳에서 터져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희는 원희대로 힘들어지고 있다. 원희는 2차전에서 40분 풀타임 뛰었죠. 오늘도 되게 고전했는데 어느 방법으로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오늘 1쿼터 초반에는 속공이 나왔어요. 이제 1쿼터에 11대2로 SK가 앞서가면서 LG가 작전 타임 부르게 되는데 이 11대2 스코어런을 만든 계기가 이제 속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SK가 LG가 작전 타임 11대2로 지고 있을 때 작전 타임 한번 부르고 곧바로 역전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점수를 뒤집지 못합니다. 그대로 SK가 패했고 이게 분위기 한번 넘어가니까 다시 이게 뺏어오지를 못해요. 좀 기세가 꺾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한번 분위기가 넘어가니까 다시 뺏어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SK 선수들이 많이 기세가 꺾였다. 압박감이 좀 심하게 들었다. 그러니까 원희도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시리즈 내내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원희는 KBL 최고의 외인이죠. MVP도 받았고 누가 봐도 에이스입니다. 근데 원희가 이게 더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은 득점뿐만 아니라 어떤 꾸준일이나 리바운드 이런 것도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인데 원희가 어떤 판정에 대한 어떤 불복으로 백코트를 안 해요. 이게 지금 또 반칙이 불려가지고 정지된 게 아니고 지금 게임 중이란 말이죠. 근데 계속 심판만 쳐다보고 백코트를 안 하고 좀 많이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번 챔프전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봤던 장면이 경기가 끝나고 조상현 감독과 악수를 나누는데 되게 표정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시리즈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상대 감독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도 좀 의아한 것 같고 만약에 시리즈 아예 끝났다 이러면 이제 경기가 시리즈가 아예 끝났으니까 인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한 경기가 남았는데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보면 힘들지 않나 라고 본인 스스로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이제 처음에 11대2로 스코어런하고 이기고 있다가 좀 역전당하고 이러면 원희가 이렇게 찬물샷 이런 것도 많이 넣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LG 상대로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도 없고 원희가 빼주는 패스가 턴오버가 나오고 그리고 원희가 패스를 빼줘도 동료 선수들이 못 넣는다. 답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2차전에서는 그래도 원이 그래비티를 역이용해서 고메즈가 점수를 많이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메즈가 터졌을 때 2차전을 잡았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고메즈가 뭐 우연이든 뭐 뽀록이든 뭐 플루크든 하여튼 터지긴 터졌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경기는 잡고 봐야 되는데 SK 입장에서는 좀 두고두고 2차전이 아쉽다. 지금 이렇게 3차전을 가비지로 무너지는 거는 SK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에 영향을 줄 정도이지 않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질 때도 잘 져야 되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지면 그 여파가 다음 시즌 경기 때까지, 그러니까 비시즌 내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SK는 이번 시즌에 압도적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고 정말 입증같이 1위를 확정짓고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챔피언스에서 이렇게 정말 힘없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이제 상상을 못했죠. 아마 본인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SK는 이번 시즌 끝나고 좀 선수 변동이 많을 것 같아요. 원희도 은퇴한다는 얘기가 있고 안영준, 오재현, 김선영 다 FA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4대0으로 끝난다 이러면 이게 여파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SK는 만약에 챔프전을 지더라도 잘 져야 됩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4대0으로 지는 거는 정말 최악이죠. 네. 이 정도 왔으면 이제 감독도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전인샤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너무 기세 꺾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2차전에는 되게 작전 타임 때도 막 지시를 좀 많이 하고 선수들한테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3차전에서는 그냥 좀 어이없게 웃는 모습도 보여주고 좀 해탈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좀 난감해 보여요. 아무튼 비시즌을 위해서라도 SK는 반등이 필요하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좀 FA에 걸려있는 선수들도 챔프전에서 이런 모습들은 본인 선수들에게도 안 좋아요. 네, 뭐 FA 관련해서 뭐 선수들의 롤에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든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지 그래야 그나마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네. LG가 4차전에서 막 말도 안 되게 슛이 안 들어가지 않는 한 좀 서울에서는 챔프전을 다시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반면에 LG는 질 수 없는 플레이들을 했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슛들이 정당해 보였습니다. 움직임들이 다 약속이 돼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우리 팀 동료가 저쪽에 있겠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동료도 이렇게 움직여서 저쪽에서 찬스가 이렇게 나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간에 어떤 쫓긴다기보다는 끝까지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패스를 받아서 바로 슛을 올라가기보다는 더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좀 계속 시야를 좀 넓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이번 시즌 내내 이렇게 5명이 주전으로 계속 손발을 맞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진짜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 팀 선수들이 어디 있는지 알겠다 이 정도니까 정말 모든 슛 셀렉션이 의아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런 결과를 떠나서 저기서 왜 던졌을까 싶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은 이 선수가 이렇게 던진 게 맞다. 정말 다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그런 플레이들이었고, 그러니까 LG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보면 약간 미니맵 켜놓고 게임하는 느낌. 정확히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고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해야겠다. 좀 다 이런 게임 플랜들이 다 세워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양준석은 이제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선택들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제가 챔프전 프리뷰 컨텐츠에서 좀 LG의 젊은 선수들, 양준석도 마찬가지고 챔프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본인의 실력을 못 보여주지 않을까, 좀 얼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다 합법적이고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뒤에 경기 영상을 다시 봐도 그냥 원래 양준성의 첫 번째 판단이 다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 어시스트 턴오버 비율도 기가 막힙니다. 1차전 4엇이 1턴오버, 2차전 8엇이 0턴오버, 3차전 8엇이 2턴오버. 네, 토탈 이제 챔프전에서 20어시스트 3턴오버를 기록 중인데 이 어시스트 턴오버 비율이 3만 넘어도 되게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양준성은 6을 넘어가고 있죠. 마지막에 지금 3차전에서 좀 사람답게 인간적으로 실책 2개를 기록해줬습니다. 어마무시한 기록이고 누가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을까요? 네. 거의 챔프전 MVP를 받아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허일영 선수의 우승 토템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게 되게 쏠쏠해요. 조성현 감독도 이제 2차전 끝나고도 허일영의 3점이 좀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3차전 끝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할 때 한 방씩 터뜨려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허일영 선수가 기용이 될 때는 허일영 빼고는 원래 다 주전 선수 이렇게 기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5명의 주전에다가 이제 6 이상을 빼고 허일영을 넣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벤치 멤버 멀로나 박정현, 이경도 같은 선수와는 같이 투입이 안 되고 유독 허일영 선수는 나머지 4명의 주전 선수들과 같이 게임을 띱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허일영의 어떤 3점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볼이 잘 돌기 때문에 아무래도 벤치 멤버들과 같이 뛸 때보다는 주전 멤버들과 같이 뛸 때 더 기회가 잘 나오고 공도 잘 돌겠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조성현 감독이 허일영은 주전 선수들과 같이 뛴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일영 선수는 또 이제 보답을 했죠.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감독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 4승 3패로 LG의 조심스러운 우승을 점쳤는데 SK가 3승할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이기에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조심스럽게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예상해도 됐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높은 확률로 4차전도 이제 LG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SK는 이대로 시리즈가 끝나면은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번 챔프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다가오는 시즌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비시즌 내내 이런 기분으로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질 땐 지더라도 좀 뭐든지 해보고 져야 된다. 뭘 못 해보고 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경기 결과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FA 선수들에게도 안 좋고 모르겠어. 원희가 이게 오히려 이런 경기 결과를 못 받아들여서 은퇴를 번복한다. 이러면 좀 좋을 수는 있겠네요. 4차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SK가 좀 반등을 해서 5차전, 6차전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도 드네요. 이상 3차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